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희장입니다. 이제 10월 13일이에요. 10월 13일. 벌써 이렇게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10월 13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고 항상 여러분들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앞으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갈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는데 무려 영상을 한 5,600개 이상 올렸더라고. 5,600개. 말이 5,600개지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저도 진짜 말 그대로 거의 뭐 반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영상 수가 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거의 한 절반 정도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실망을 하지 마세요. 간혹 또 제가 이제 여유가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영상 수를 좀 많이 늘릴 수도 있겠지만은 천회장도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놀 수는 없잖아. 가서 또 일도 해야 하고 산에 가서 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좀 가을 수확까지 해야죠. 하여튼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구스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제 오전에도 이제 새벽 방송은 이제 1, 2, 3교시가 아니라 이제 새벽 방송 한 편으로 이제 딱 끝내버릴 겁니다. 끝나고 오전 중이나 오전 낮 시간 정도에 한번 올라갈 것 같고요. 잘하면은. 그리고 뭐 주가 결과에 대한 방송 하나, 그리고 마지막 방송 해가지고 한 4편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루에 4편. 하루에 4개도 이거 보통 쉬운 게 아닌데 그 정도 될 것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천회장과 같이 가요. 오랫동안 이왕 투자한 거 뭐 별거 있나 한번 끝장을 내는 거야. 끝장을 내봅시다. 하다 보면은 좋은 결실, 좋은 결과 올 겁니다. 저도 미련스럽게 해요. 미련스럽게. 뭐 미련스럽게 하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별거 있어요. 투자라는 거. 그냥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 꾸준히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분명 우리한테 해 뜰 날이 옵니다. 항상 어둠이 이길 수는 없어요. 저는 어둠이 일단 밝음, 태양, 태양. 하여튼 저는 분명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 이 어두운 터널 빨리 헤쳐나갑시다. 지금 보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지금 중국의 현지 공장에 자국 기업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 성장에 여전한 걸림돌, 그 여전한 걸림돌이어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 상무부가 이제 최근에 삼성과 하이닉스의 향후 1년간은 중국 생산 공장 그 수출 통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런 방침을 공식 통보했어. 1년 유예. 그 하이닉스는 미국 당국과 1년간 별도 허가 없이 그냥 장비를 공급받는 방안에 뭐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그 미국 상무부가 지난 7일 날 자국 기업에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의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발표를 했죠.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처럼 그 중국에 공장을 둔 다국적 기업으로 그 수출은 건건히 허가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어. 이때 바이든 행정부가 그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서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그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요. 반도체 패권을 거머쥐려는 의도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었다는 거지. 그런 격화하는 미중 갈등이 이제 한국 산업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그 미국과 중국 모두 중요한 나라야. 미국은 반도체 그 제작의 원천 기술을 다소 보유한 국가고, 그 중국은 한국의 그 최대 반도체 시장입니다. 시장이죠. 그 삼성은 중국의 그 시안에는 뭐 낸드 플래시, 그 수저우, 그 패키징 공장을 두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우시에는 D램, 그 다렌, 그 낸드 플래시, 충칭에는 패키징 공장을 이제 가동하고 있는 거야. 그 시안 공장은 그 삼성전자 그 전체 낸드 플래시의 한 30에서 한 40% 정도 차지해요. 그 우시는 하이닉스 전체 D램의 생산량의 절반이야. 50%.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반도체 외교 능력이 중요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업계에서도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런 특정 국가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일단은 불확실성은 약간 해소됐다, 그런 생각이죠. 미국의 이제 수출 통제 1년 유예 조치를 받아든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의 일종의 반응이야, 반응. 중국 공장에 장비를 못 넣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제 명줄을 잡고 있어요, 명줄. 이 명줄을 쥐고 흔드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요 고객사가 몰려 있는 중국 투자를 이제 포기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산업계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외주를 타야 하는데, 외줄. 이 외주를 타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 따르니까 미국 정부는 이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1년간 적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 동맹국 기업에 대한 배려와 한국 정부의 설득 등이 이제 배경으로 거론되는데, 미국 기업의 피해도 이제 커진 것 같아.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램스 리서치, KLA 같은 그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VIP 고객이야, VIP. 그 하이닉스가 지난 6월 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기계 장비 취득원가가 97조 원이야, 97조 원. 삼성의 그 기계 장비 취득원가는 스마트폰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 등을 합치면 287조 원이에요. 이 중 대다수가 반도체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삼성의 그 중국 시안 낸드 플래시 공장은 전체 생산량의 한 30% 후반, 하이닉스 그 OCD램 공장은 40에서 50% 수준을 책임지고 있죠. 그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공정의 그 개선 작업도 활발하고, 이런 장비 수요가 크기 때문에 미국 장비 업체는 수출이 막히면은 결국은 재앙이다, 재앙. 그런 재앙 수준의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안하고 오시 공장의 생산이 타격을 받으면은 그 삼성과 하이닉스의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쓰는 그 애플 같은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고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회사의 D램 세계 시장 점유율을 합치니까 70.9%, 낸드 플래시는 52.9%야. 그 미국 마이크론과 같은 상위권 업체들이 당장 대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통제 때문에 그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은 결국 칩 가격이 상승하고, 그 IT 제품의 원가 상승, 그리고 스마트폰 가격 인상과 같은 도미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소비자 비난이 미국 정부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수출 통제가 효과가 있으려면은 반도체 강국인 한국과 뭔가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됐을 거예요. 일단은 급한 불은 껐는데 그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그 삼성과 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장비를 넣고 부품을 수리하는 등 그 생산 전략을 미국 정부에 낱낱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완전 깡패잖아, 깡패. 바이든. 그 마이크론 같은 그 미국 경쟁사에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외비 정보가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거야. 이 미국 놈들은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에요, 완전. 정보 빼돌려 가지고 지네 기업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아주 충분히 그럴 만한 놈들이죠, 미국 놈들. 하여튼 미국 정부가 이제 작정하고요, 이제 최신 장비 수출을 이제 막으면은 중국 내 공장이 이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결국 부담 요인으로 지적되겠죠. 더 큰 걱정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건데, 미국은 한국 정부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어요. 그 미국 주도로 이제 한국, 대만, 일본을 묶는 이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가 있어요. 치포 동맹. 이 참여를 계속 거듭 요구하고 있는데, 이 치포 동맹에 참여하면은 한국의 최대 반도체 수출국인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상무부가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과 중국 누구 편에도 설 수 없는 외줄타기 상황이다, 외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정부에 밉보이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잘 짜는 게 뭐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는 거죠. 참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급한 불은 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요번에 이제 1년 9개월 만에 삼성의 그 준법감시위원회 만나면서 삼법준시위원회와 만나면서요. 그리고 이 부회장이 그 회장 취임과 지배구조 개편에 뭔가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회장은 그 준법위하고 만나가지고 준법 경영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우리가 보통 ESG라고 하죠. ESG 경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놓고 이러면 이달 말에 이제 회장 취임이 전망이 가능해요. 사전 작업도 사전 작업이 인전 그런 사전 작업이라는 그런 해석이죠. 벌써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삼성의 그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 뭐냐? 컨트롤 타워예요. 컨트롤 타워. 이 컨트롤 타워 재건 논의도 이뤄졌을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12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그 열린 10월 정기회의에 앞서가지고 이 부회장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위원회가 이 부회장한테 그 준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사내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이 부회장은 지난 2020년 대국민 발표 내용을 충실히 이행을 해, 그리고 위원회의 활동 방향인 공정하고 투명한 그 준법 경영, ESG 경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노동 인권을 이제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도 강하겠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 그 준법위는 이 부회장이 그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을 이제 맡았던 재판부 주문으로 탄생한 삼성 외부의 독립적인 준법 경영 감시 기구인데, 그 준법위 관계자가 정기회의 이전에 1시간가량 이 부회장과 위원들이 면담했고, 이 부회장과 준법위의 면담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에요. 2기 위원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면담 당시에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준법위 면담 그 정례화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하여튼 그 이후에 각종 그 사법 리스크 등을 이유로 면담이 성사되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회의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가능성을 두고 있고, 앞서서 그 이 위원장이 준법위 2기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룹 컨트롤 타워 부활 논의도 주목받는데, 그 이 위원장은 이날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은 그룹 컨트롤 타워 재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삼성 내부에서도 미래전략실로 불리던 중앙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놓고 부정적인 시선이 남아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을 한다는데, 미전실은 지난 2017년 폐지됐어요. 현재는 세계 그 TF에서 삼성전자 및 관계사의 공통 이슈를 협의하고 있는데,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기구가 없다는 점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재계에서도 최근에 이 부회장이 그 회장 취임 이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면담도 이와 관련된 행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 행보. 하여튼 그룹의 컨트롤 타워가 부활되면은 그 해당 조직에서 본격적으로 그 이 부회장이 회장 취임과 그 방식을 논의할 거란 전망도 있어요. 그 재계 관계자도 그래요. 이 부회장이 복권 이후에 삼성생명 등 비전 그 계열사까지 현장 경영 보폭을 넓히는 만큼 회장 취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거의 회장 취임할 거야. 하여튼 이를 위해서 그룹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수라는 거지. 다양한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연내 회장 취임 가능성에 큰 이견은 없다. 구체적인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르면 오는 25일 이건희 회장 2주기를 시작으로 11월 1일 삼성전자 창립기념일, 11월 19일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선대회장 35주기 이때, 아니면은 12월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 승진 그 시점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완전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좀 신경을 쓰고 잘해야 돼. 잘해야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하고 이제 주주를 위해서 주주환원 정책, 특별 배당 뭐 이런 것 좀 해야 돼요. 이제 해야지. 예전같이 뭐 어리버리 하다가는 그대로 작살납니다. 작살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뭐 우리 삼성전자 SK 1년 유예됐는데 이 반도체 사업 차질이 없도록 미국 가서 좀 영업 좀 하고 가서 바이든 멱살 좀 잡고 좀 흔들다가 좀 나름대로 좋은 기회를 좀 따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새벽 방송 일단 새벽 방송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좀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에요. 아닌데 여러분들과의 약속 그리고 또 제 자신과의 약속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럼 저도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시는 사업, 그리고 생업, 학업, 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은 그때 또 뵙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